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오늘 보니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면 리얼미터 조사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총선 이전의 지지율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저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상 21세기판 100만원짜리 고무신 선거였습니다. 고무신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민심이 철저하게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그야말로 돈을 마구 퍼붓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왜곡되었죠.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디 국민들의 지지율은 총선 끝나고 딱 2달 만에 다시 총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 이전만 해도 또 보면 3월달의 분위기와 4월달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3월 초순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차이가 못한다가 한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정상적인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는데, 그것이 코로나 사태라는 코로나 사태, 거기다 보면 마구 보면 긴급 재난 지원금 등 돈을 퍼붓고, 또 보면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마구 사전에 돈을 퍼부음으로써 그야말로 전시사변적 상황 속에서 어디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믿을 것은 현직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함 속에서 너무나 많은 표들이 갔는데, 실제 이제 2달 만에 다시 총선 직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조만간 한두 달 더 지나기 무섭게 아마 총선 이전, 정확히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즉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던 때로 곧 갈 것 같습니다. 글을 보면서 저는 이게 보면 이 천망회회 소위불루라는 옛날 중국의 그 성현들의 말씀이 틀리는 것이 없다. 하늘의 망은 성기고 성긴 듯 하지만 결국 못된 짓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벌을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4.15 총선에서 보면 자기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190석이라는 압승, 원래 180입니다만은 범여권 합치면 190이라 봐야 되겠죠. 190석 압승을 거둔 가운데 얼마나 오만방제했습니까? 얼마나 방향무인했습니까?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마구 휘둘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너희 상임위 18석 우리 다 갖겠다, 법사위는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출했다, 너희들 무릎 꿇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라고 오만방자를 떨었는데, 지금은 아주 상황이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3년차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잠깐 상황적 변화 때문에 4개의 기둥을 달게 됩니다. 4개의 추가 엔진을 달게 됩니다. 4개의 추가 엔진이 다 꺼졌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보면 3년차 지나면서 응당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가장 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돈 선거였는데, 그동안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갖다 밀어왔던 4개의 엔진, 첫 번째 엔진은 대북 엔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했던 얘기 있죠. 평화가 곧 경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철저히 지난 3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을 속이고, 더 넓게는 전 세계를 갖다 속였던 김정은 발주 문재인 연출, 문재인 발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제작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발주, 그 다음에 문재인 제작, 기획,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남과 북에 그야말로 음으로 양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쇼를 벌였던 것이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멀리 볼 거 있습니까? 6월 16일 저쪽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꽝 폭발, 그것도 산산조각을 냈죠. 산산조각을 내므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만은 지금 김여정을 앞장세운 북한의 그와 같은 무모한 행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폭탄, 말폭탄만 퍼부었으면 아유 의뢰 그러려니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슨 뭐 첨단 기법 공법을 통해서 폭삭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몇십 톤이면 한 10여 톤이면 될 걸 폭탄을 갖다가 장착하면 될 걸 몇백 단 폭탄을 장착해서 TNT를 장착해서 완전히 하늘나라로 산산조각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산산조각 난 것은 그 건물만 산산조각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때로는 북한의 그러한 기만술에 또 그 북한의 기만술을 대행하고 있던 우리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그런 프로파간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기망당했던 많은 국민들이 꿈에서 콱 깨어나는 그런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번에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입니다. 그것도 마침 그 무렵에 나왔던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이번에 김정은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타로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저 트럼프와 만나서 저쪽 어딥니까? 저 싱가포르에서 악수하고 그 다음에 보면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하노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행태를 갖다가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볼튼 회고록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 영국이 지금 핵 보유국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얘기입니다. 영국이 가장 가까운 우방이 영국이 이 핵 보유국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P5 그러니까 핵 보유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트럼프가 오로지 자기가 그저 로켓맨 저 김정은 꼬마하고 앉아서 사진 찍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트럼프를 갖다가 완전히 김정은이 낚았고 그 김정은이 낚는데 옆에 도우미 역할을 철저하게 해주고 옆에 프로그램을 짜준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라는 것이 존 볼튼 회고록의 요지입니다. 그러니 짓밟힌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고 무너진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나마 꿈과 희망이었고 그마나 요만큼 있었던 그래도 우리가 뭐 통일이 된다면 정말 평화가 경제일까 하는 그런 허망한 꿈을 갖다가 하늘로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그 4대 보조 엔진 추가 엔진 중에 첫 번째 엔진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엔진은 꺼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반일 분위기를 갖다가 고조시키면서 이른바 요즘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관제민족주의입니다. 관제민족주의, 관제종족주의라고 하죠. 그건 대표적으로 지난해 뭐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일본의 그런 우리의 뭐 무역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갖다 따라잡을 수 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죽창가를 올리고 난리를 쳤던 그것이 불과 10개월 전입니다. 이른바 반일운동, 죽창 그 분위기를 주도해왔던 것들이 이른바 반일, 정신대, 정의연, 정대협과 같은 이른바 그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윤미향건으로 완벽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됐습니다.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윤미향 씨 결국 부득부득 우기면서 빠지다라는데 문제는 그 윤미향 씨가 운영하고 있던 쉼터에 그 소장이 갖다가 극단적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오는 얘기가 점점점 이상해요. 보면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처음에 그 심할머니 이야기대로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 불쌍한 할머니들을 갖다 앞장세워서 앵벌이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팔았던 것은 그야말로 반일이니 뭐 우리 민족끼리니 이런 등등의 상품을 갖다가 불쌍한 할머니들을 앞장세워서 앵벌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 용기 있는 지난 5월 초에 그 양심선언 또 역사에 대한 그 윤미향에 대한 고발 등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추동하고 있던 문재인 정권을 추동하고 있던 두 번째 보조 엔진인 이른바 반일운동 관제민족주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길원옥 할머니 그 쉼터에 계시던 마지막까지 계시던 그 할머니 치매 걸렸다고 그러더군요. 그 할머니가 도움 받은 것을 갖다가 뭉텅이 빼갔고 그 빼간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지금 의심들이 점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길어놓은 할머니는 그 치매 걸려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집에 간다. 무슨 얘기냐니까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 그 할머니는 몇십 년 동안 그 쉼터에서 사실상 앵벌이를 위해서 거기 사육되었던 겁니다.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나 이제 집에 간다고 환호자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앞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상징되고 있는 첫 번째 이 북한 엔진 꺼졌죠. 다음에 조국의 죽창으로 대변되는 반일 운동, 이른바 관제 민족주의 엔진은 이번에 윤미향 덕분에 꺼졌습니다. 정말 천망회회, 소위불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기득권 세력, 구 세력을 갖다 적폐로 몰아서 적폐 청산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검찰입니다. 사실 다 무력화 시켰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대법원은 완전히 지금 보면 옛날 뭐 우리법 연구회 선수들이 완벽하게 장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각종 단체에는 민변 출신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또 보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롯한 노조도 장악하고 있고, 전교조 장악하고 있고,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은 게 좀 윤석열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검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보면 흔한 얘기로 추미애 대표의 입안에 혀같이 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추미애 법무장관과 맞서고 있고, 때로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찍어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한명숙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부활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소원수리, 첫 번째 소원수리를 해줬죠. 송철호 울산시장, 30년 지인인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되었으면 좋겠다. 재작년에 어쨌든 뭐 아직 수사 중입니다만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명숙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고 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씨를 갖다가 부활시키려고 지금 온갖 난리 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오늘도 당장 보면 어제 오늘도 당장 보면 서른 굉장히 고참 의원입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은 윤석열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나 같으면 벌써 그만두었다. 보기 딱하다. 빨리 결단해라. 누구 쪽으로 결단합니까?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대검이 법무부에 불복하고 있다. 무슨 대검과 법무부가 무슨 뭐 상정과 종관계입니까? 검사들이 들으면 참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어제 있었던 상임위에서는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장관님께서 법무부 들어가더니 검사들한테 순치 즉 길들여지셨습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보면 추미애로 하여금 윤석열 목을 빨리 따달라고 지금 체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청래, 저는 별로 이게 다루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만 정청래는 말 같지 않은 얘기니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급수로 격상해야 된다. 지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검찰총장은 죄송하게도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는 그 빈틈을 이용해서 경찰청장,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부려먹기 쉬운 경찰청의 경찰청장을 검찰총장,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정도 얘기하고 물러날 것 같으면서 옛날에 물러났죠. 아직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된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임기가 검찰청법에 따라서 아직 1년 2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1년 2개월이면 대략 내년 10월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내년 4월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기 무섭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되었던 미래통합당이 되었던 차기 대선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조기에 과열될 겁니다. 이때 보면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검찰이거든요. 그때 아마 내년 딱 이맘때, 내년 6월 이맘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역대 어느 검찰총장보다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기 이제 한 5개월, 그 당시 되면 한 4개월, 8월이면 그만둬야 2달 남겨놨지만 마지막에 역사의 기록을 딱 남기고 갈 것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각오일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그러니 지금 검찰을 갖다 완벽한 자기의 주구로 만들려 했던
검찰 적폐청산 프로젝트 엔진도 이미 사실상 꺼졌습니다. 거기에다 더 재밌는 것은 이번에 처음에 보면 무리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하고 무리해서 추진했던 것이 공수처 출범인데, 이게 지금 국회가 원이 구성 안 되면서 당초 7월로 예정되었던 공수처 출범은 부지하세월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로 대변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저와 같은 강력한 모습 보임으로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 7명인데 그 중에 7명 중에 2명이 야당, 즉 미래통합당 몫이에요. 근데 공수처장을 갖다가 임명을 해서 추천하려면은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됩니다. 즉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수처 출범도 부지하세월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1년 2개월 남은 가운데 마치 돌부처같이 끄떡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세 번째 엔진이 꺼지면서 지금 흔한 얘기로 팔짝 뛸 일입니다. 네 번째, 그나마 이번에 보면 한 12조, 13조 들여갖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 1인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가족 80만원, 4인 가족 100만원 쫙 13조, 12조 풀었는데 딱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그 받은 사람은 대부분 과소비했습니다. 평상시에 돼지갈비 먹던 사람들 다 한우 소고기 먹었습니다. 이때 아니 먼저 먹어보냐고. 자, 근데 일단 국민들은 이제 그 맛을 들였어요. 그 맛을 들였으니까 야, 이제 빨리 3차 추경해라. 3차 추경 35조 2천억 빨리 해라. 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는데 국회는 지금 원이 구성이 안 됩니다. 왜? 6월 5일날 박병석 일방적으로 선출했고 6월 12일날 법사위 윤호중 법사위원장 6개 상임위 선출하고 미래통합당하고 막 야당을 밀어붙였는데 웬걸 이번에 꽝 하고 저쪽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공중분해로 말미암아 이거 보면 어쨌든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원인 구성이 안 됐으니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래 당초 오늘 19일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그러니까 11명 상임위원장 뽑으려 했던 계획을 갖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빨리 여야 합의를 갖고 와라. 왜? 예를 들어서 자 대북 규탄 결의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팔짱 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원들 한 190명 모여갖고 예를 들어서 의사당 반이 텅 빈 가운데 규탄 결의안 무슨 촉구 결의안 해봐야 힘이 생깁니까? 그러니 이은 국회에서 오만방자 떨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려 했던 네 번째 엔진도 꺼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야, 그 보면 이번 4.15 총선에서 190석 얻고, 야, 진짜 이제는 내 세상 만났다. 앞으로 이제 게임 끝났다. 라고 했는데, 웬걸. 지금 북한이 이번 6월 16일 저쪽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꽝 터뜨리고 공중분해시키는 바람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바에 따르면 이재명 현 경기지사 당초 보면 원래 이제 소부 4명이 대법관 4명이 지금 보면 다루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 있어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어제 18일 날 전원 합의체에서 딱 보자마자 이 사실상 심리 종결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다음에 저 판결 기일은 조만간 잡겠다. 조만간 아마 7, 8월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도 아마 판가름 날 것 같아.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원심 확정, 즉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죠. 그러면 몇 바치 떨어지고 도지사 바치 떨어지고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 못하고, 거기다 이거는 선거법으로 바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이 지방선거 치르면서 국고에서 보조받았던 30여 억 그거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도 보면 올 가장 뜨거운 여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보면 이낙연 다음으로 2위 주자 아니에요? 그러니 후계 구도 또한 또 헝클어진 겁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을 텐데 너무 무겁게 갖지 마십시오. 왜? 세상 이치 빠른 거 아닙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